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35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제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뭐가요? 뭘 알면서 박근혜 씨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죠? 박근혜 씨. 그죠? 네. 박근혜 씨에 대한 재판이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이제 그 박근혜 씨라고 불러도 되는 상황인데 네, 하지만 안 끝난 게 있습니다. 끝났다면서 또 안 끝났다. 뭐가 지금 안 끝났습니까? 이렇게 돌려 말하면 마- 짜증내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뭐. 바로 직진 좀 해 네. 이렇게 짜증내는 분들도 있던데 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분량 뽑아야 된다고. 분량 때문에. 자, 뭐냐면 뭡니까? 예. 우리는 이제 그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국정농단 사건으로부터 보는 시각이 있잖아. 2016년 10월 달. 그렇죠. 근데 과연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그때부터 했을까? 내 생각으로는 네. 세월호 참사 때부터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죠. 2014년 4월 그렇지. 16일. 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침몰한 건 세월호뿐만이 아니다. 그렇죠. 국가도 침몰했다. 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야? 그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냐? 이게 뭐냐, 이게 나라냐. 이게 그래서 도대체.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까지도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면 네.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의 품격을 물었던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잖아. 그래 볼 수 있죠. 종합하면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음흠. 라는 총체적인 질문을 던졌고 주권자는 분노를 하면서 여기에 바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음. 말은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고 동의를 할 건데. 음. 자, 근데 지금 안 끝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 안 끝났다? 자, 뭐냐면 네. 박근혜 정권 때는 세월호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코로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예. 무슨 말이냐면 두 요인 모두 국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공통 질문을 던지는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는 계속될 수 있다. 저는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금 거죠. 우리 뭐 털도사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세월호 참사 때처럼 못한다 뭐 이런 말씀 지금 하는 아니 거예요?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 아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건 박근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비교할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세월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네, 손 놓고 있었던 정권이잖아. 박근혜 정권은.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놓고 동분서주하는 정권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모욕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은 최악이었고 최악이다. 문재인 정권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두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음흠. 그 두 정권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부과된 과제, 네. 세월호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요인 같지만 같은 성격의 요인이다. 같다. 그게 뭐냐면 그렇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안전 문제라는 거지. 국민의 안전, 그렇지. 삶의 안전. 국민의 삶의 안전을 아하. 보장하는 국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던진다는 점에서는 같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물론 여기서 이 정권의 태도나 업무 수행 능력을 보면 최악과 최선으로 가른다. 이건 분명하지만 네. 요인은 같다.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세월호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박근혜 정권 얘기는 하지 이제 말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어떤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권에 제기했던 안전 문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서 뭐냐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게 던져진 안전 문제의 성격이 다른 게 있어요. 아. 동일한 안전 문제인데 뭐냐면 박근혜 정권에게 던졌던 안전 문제는 세월호라고 하는 거잖아. 예. 여기에 얼마나 잘 대처를 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단순 평가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시간, 그 장소의 안전 문제를 그 얘기하는 요인에 거죠? 한해서만 그렇죠. 제대로 대처했느냐 안 했느냐 국가 시스템이 맞습니다. 이것만 평가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게 닥치는 안전 문제인 코로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아.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또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다른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어. 그게 뭐냐면 뭐죠? 자유 문제라는 거야. 안전과 자유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이 안전, 자유 이 둘 동시에 책임을 다져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그거죠. 아.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배웠냐?
정치 시간에 보면 사회 계약론 배웠잖아. 루소, 로크, 그렇죠. 홉스. 사회 계약론 네. 따르면 자 모든 사람은 생명, 네. 자유, 재산 음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 그렇죠. 근데 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권력을 위임한다. 음흠. 이게 사회 계약론의 요점이잖아.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꼭 요점 정리 노트에 이렇게 적어놓잖아. 그렇죠. 그잖아. 이게 요점 맞지? 위임이죠. 나의 천부인권을 위임한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그렇죠. 존재다라는 거지. 네. 그런데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념으로 단순화할 수가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안전과 자유다. 안전과 자유다. 어. 예. 바로 이렇게 이제 그 두 개로 딱 정리를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지금 상황을 보자 이거야. 그러면 퍼뜩 들어오는 장면이 하나 있다라는 거지. 눈에 퍼뜩 들어온다. 안전과 자유 보면서 퍼뜩 들어오는 장면 저는 없는데요. 에이, 자, 잘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아마 내일쯤 결정이 난다는데 이건 예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정말 힘들지. 네. 그치? 그래서 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할지 네. 뭐 지금 오늘까지 나온 얘기로는 조정은 안 할 것 같다. 연장할 것 같다 얘기합니다. 연장을 하는데 다만 네. 좀 그 일부 미세 조정만,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일부 업종의 영업만 좀 그러니까 풀어주는 식으로 조정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는 그러면 그 조정 결과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문제를 관통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와 네. 또 국민의 자유라고 하는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 음흠. 이런 거잖아. 정리라면. 안전과 자유. 왜냐하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킨다라고 네. 하는 측면이 됩니다. 되고 자유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먹고 살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 이 두 자유, 이 지금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안전과 자유의 충돌, 안전과 자유의 줄타기. 이렇게 그렇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네.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실천은 되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고도 남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정부 관계자라 하더라도 머리에서 아마 쥐날 것 같아. 저는 정부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성격상 이럴 때 이런- 필요한 게 솔로몬이잖아,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건 맞아. 저는 한쪽 편 드는 게 속 편하지 이걸 정말 솔로몬의 지혜로 정말 잘 조율하는 게 쉬울까요? 사실은 정말 어려운 과제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전화 네. 우리 얼수무당이나 당연히 조정 못하고 세계적인 석학도 네, 어려운 문제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분이 계시는데 지그문트 바우만. 네. 이분 좀 자꾸 하시긴 했는데 네. 이분이 그 했던 말을 잠깐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위기의 국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 이 바우만은 안전과 자유를 네. 인간 삶의 두 가지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규정한 다음에 안전과 자유. 한마디를 걸쳐요. 한번 예. 그걸 좀 들어봅시다. 네. 진보는 한쪽 방향으로의 일직선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 보장이 견디기 힘들 만큼 지나치게 간섭적이고 억압적이라고 느껴지면 자유에 대한 욕구 쪽으로 갔다가 자유가 극소수의 승자와 너무나 많은 패자들을 만들어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느껴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 쪽으로 가는 끊임없는 왕복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는 일종의 진자 같은 것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알 것 같긴 해요. 진자가 그러니까 시계 분할, 네. 그지? 왔다리 갔다리,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진자 운동이라고. 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표현을 대충 알 것 같으면서 표현은 못 하는데 그러니까 딱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일목요연한 정리. 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우만은 네. 진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자본주의적 진보를 한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 진보가 일직선으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아니고. 이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바로 이 말을 했는데 이걸 조금만 제가 버전을 바꿔볼게요. 네. 여기서 느낀다라고는 표현이 나오잖아. 네. 그 느끼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번 설정해 아하. 봅시다. 국민이 느낀다. 그럼 어떻게 될까? 네. 국민의 변덕이 저렇게 죽을 듯하는데 어쩌라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왜? 안전 같다, 자유 같다. 안전 같다. 자유, 안전 왜냐하면 자유. 국민이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코로나가 보면 안전이 중요하다고 갔다가 어떨 때는 안전 그랬다가 그러니까 또 좀 이게 장사가 뭐 영업 그럼 자유를 보장해 자유를
왔다리 왔다 갔다리 갔다 국민이 왔다 갔다. 변덕이 죽을 끓는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느낌의 진자 운동 네. 내지 욕구와 불만의 진자 운동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네. 저는 그렇게 보기가 힘들고요. 네. 이거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삶의 반응이다. 그것도 아주 절실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 국민의 변덕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럼. 이거는 삶의 정확한 절실한 반영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가는 뭘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지.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그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삶의 반응이기 때문에 인간 삶의 두 가지 필수 조건이라고 했잖아. 자유하고 필수 조건이니까 안전. 어느 하나를 취하고 어느 하나를 버릴 수는 없어요. 아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문제는 가장 좋은 것은 더 이상 진자 운동을 안 하고 딱 중앙에서의 딱 통일. 딱 그럼 얼마나 좋겠어. 제일 좋죠. 근데 문제는 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용했던 바우만의 말에서도 그건 안 돼요. 어려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자유 안전, 자유 숙명이다. 안전.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이 진자 운동의 그 좌우 폭 움직임의 폭을 어떻게 해야 돼? 최단으로 좁히는 방법. 네. 이걸 그러니까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거지. 좌와 우 안전과 자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폭을 최소로 좁히는 것.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지그재그잖아. 지그재그 Z. 그렇죠. Z인데 이걸 최소한 S로라도 좀 만들어야 완만하게 되는 완만하게 그렇지. 완만하게.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거야. 그럼 어떻게 그거를 좁힌다는 거죠? 여기서 자 봅시다. 안전과 자유에 부응하는 정책 수단을 최대한으로 동원을 해서 욕구를 최소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정부가 해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은 그잖아. 그런데 안전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제가 볼 때는 총동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궁극적으로는 백신을 도입하는 것이겠고. 그게 안전의 마지막 방법이 사실 이거는 예, 그죠? 최고의 방법. 해결책이기도 해결책. 하고. 예. 근데 여기까지 또 1년이 걸린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3단계 격상이라고 하는 거 빼고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은 거의 총동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다 썼다.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반면에 자유를 보장해 들어가는 정책 수단은 제가 볼 때는 정부는 아주 좋게 표현해서 절약하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중간 정리라면 자유라고 하는 욕구, 자유의 제한에 대한 어떤 불만을 그러니까 그 달래주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어떤 이 그 진자 운동의 이 좌우 폭을 좁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안전 관련된 모든 정책 수단은 최고로 쓰고 있는데 네. 자유 부분은 아직은 덜 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유를 좀 더 써라. 근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의 자유 욕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순화하자면 영업인가요? 영업 활동의 자유를 한번 아. 일단 그렇게만 놓고 한번 봅시다. 예. 이 자유 욕구에 부응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영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안전하고 충돌한다는 그렇죠. 거죠. 너무 보장하면 안전이 또 그러니까 요거가 훼손될 수 아니고 있으니까. 그러면 영업 활동을 최소한으로 억제를 하는 대신에 아하. 그 욕구가 억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유에 대한 욕구가 억제되는 그렇죠. 만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보상이 이루어진다. 결국은 정책 수단을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전과 자유라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는데 뭐냐면 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의 어떤 축소를 보전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뭐 외국에도 하고 있고 결국은 또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렇게 진짜 에이, 세계추 얘기 다 제가 하잖아요. 아무리 방송 분량을 빼야 되겠으나 아무리 방송 분량을 뺀다고 해서 네. 그 얘기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서를 길게 했겠습니까? 재난지원금? 만은 아니고 그만은 아니다. 예, 더 넓혀야 된다는 건데 예. 세 개의 장면을 지금부터 환기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면 지난 8일에 있었는데 정세균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저 모습이죠. 예.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네.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이게 악어의 눈물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저도 사실 하도 법정에서 악어 눈물을 많이 봐가지고 대충 아는데 아, 법정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어? 아유 피고인들 눈물 흘린 사람 꽤 있어요. 혹시 안약 바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물론 너무 재판 징역 살게 두려워서 눈물 흘릴 수도 있겠지만 그 봤을 때 저거는 가짜는 아니다. 악어의 눈물 아니다. 그 생각이 나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의 눈물에 나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네.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해도 된다. 1번. 최소한 공감은 하고 있다. 이 2번. 부분에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에 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냐면 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네.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향을 잡았어. 네. 그죠? 재난지원금에 멈추지 않고 보상해주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 네. 세 번째,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이 지난 8일에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전혀 다른 거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어떤 정책의 정당성도 이미 다 구비돼 있어. 그럼 이거 세 가지로 종합하면 이미 다 나온 거잖아. 방법이 나와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유를 침해를 하는 데 대해서 네.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공감하고 있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 그다음에 헌법에 근거 조항까지 있으니까 있다. 정당성 확보돼 있고 예. 거기다가 원내 사령탑은 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으면 하면 돼. 네. 어떻게 해야 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방법을 완비해서 바로 실천 들어가면 돼. 그렇죠. 이건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거예요. 보상금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설명 좀 해줘. 보상이 무슨 개념이에요? 보상은 배상은 뭔가 잘못했을 때 주는 것을 그죠. 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이제 토해내는 거고. 국가 배상이라고 응. 표현하는데 보상은 손실 보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당한 어떤 법 그렇죠. 집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영업 제한 조치나 영업 금지 조치가 네. 그러니까 아니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그거 합법적으로 한 거잖아요, 국가가. 국가는 뭐냐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 조치를 해서 강제력을 발동을 한 거잖아. 네. 대신 집합 제한 업종이나 집합 금지 업종은 영업을 제한받거나 못하게 됨으로써 손실을 본 거니까 그렇죠. 손실분을 계산해서 그만큼 보상해 주는 거거든. 이걸 하겠다라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저기 뭐냐 강구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야,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하면 또 우리 모털도사가 또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돈 없다고 그 난리를 쳐요 지금. 재난지원금 그것도 뭐 선별이니 뭐 돈 못 준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 돈도 못 주는데 그 돈까지 어떻게 마련합니까? 정부에서. 당근 뭐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자, 우리 얼수무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보상까지는 더 얘기를 못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의 곳간을 걱정을 하면서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원이 이러니까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 이전에 되게 하는 방법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또 뭐 그럼 공산주의 그게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왜 나옵니까? 자 여기서 뜬금없이 왜 민주주의 얘기를 왜 하십니까? 민주주의라는 뜬금포를 날리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민주주의의 본 뜻이 뭐야? 우리 저번에 청기누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그게 누구든 네. 공동체 운영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 기본이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 뜻인 데모크라티아. 그러니까 인민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잖아. 네. 그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권리는 스스로 깨어나는 법이 없어요. 깨워야 되는 거고. 깨워야 그러면 되고. 잠자는 권리를 깨우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외칠 때만이 깨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헬스장 사장님들, 예를 들어서 뭐 학원 사장님들, 노래방 사장님들, 카페 사장님들이 거리에 나왔잖아.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게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당한 권리 요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좀 실현해달라. 그렇지. 그거네요. 바로 제가 민주주의를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요구의 분출 자체도 민주주의의 행위이고 네. 그다음에 이런 요구가 분출이 될 때 비로소 정치가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출된 요구를 조정하는 기능이 정치의 기능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당신들의 권리 존중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문만 그러니까 그 문 열게 해달라는 지금 말씀이신데 문 열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화점을 찾아봅시다. 조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문을 닫는 대신에 저희가 보상해 주면 안 될까요? 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게 가면 여기서 민주주의 어떤 타협이라는 게 이 과정에서 나오는 거야. 타협의 그러니까 선결 조건은 뭐냐면 정당한 자기 몫의 요구거든. 네. 그지? 그 다음에 정치가 발동이 되는 거라는 거야. 근데 아.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은 이런 어떤 권리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분출이 되고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정치가 사실은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등장하는 건데 아니 요걸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권리가 잠자고 있으니까 외쳐지지 않으니까 굳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없는 걸 갖고 와. 아이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 이유가 없다는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재원도 그러니까 빠듯한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요구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일종의 딜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권리 요구 정당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돈이 없네요. 돈이 없네요. 근데 돈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뭐냐면 민주주의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죠? 그렇죠. 타협이 이루어질 그러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가 우리가 한번 그러면 그 테이블에서 머리 맞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전 단계가 지금 뭔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냐면 아주 요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게 국가는 어떤 정당한 권리 요구에 대해 부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음흠. 국가가 마치 시혜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처럼 되죠. 그게 이상하게 뭐냐면 보입니다. 그게 재난지원금이라는 근데 거예요. 결국 재난지원금도 뭐 제대로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요 말-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거라고. 네. 자 봅시다. 지금 전개되는 정치 사회적 논의가 뭐냐면 4차 재난지원금을 줄지 말지. 준다면 선별 지급할지 보편 지급할지. 다 그- 여기에 지금 그 갇혀 있는 논의만 거죠. 갇혀 있어요 지금. 근데 논의가 이렇게 제한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잠자는 권리 때문이라는 게 하나의 원인일 수가 있다. 피해가 왜냐하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 재난지원금 좋은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 본질은 그게 아니라 보상이 본질이다. 그렇죠. 보상부터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줄지 말지를 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쳐야만이 논의의 지평이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논의의 지평이 확대가 되고 하다못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의의 환경도 훨씬 더 좋게 조성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안 돼 버리니까 뭐냐면 일방적으로 간다라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국가는 뭐가 돼? 자꾸 시혜의 주체처럼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재부를 보면 저는 그 당연히 그래 보이는 자꾸 너무 그래 보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라고. 예. 제가 그 JB 타임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기재부는 뭐냐면 국간직이야. 그렇죠. 기재부의 관점은 회계의 관점이야. 그잖아요. 그냥 대차 대조표. 대체대표에서 이거 빼면 이거 빼고 그래. 넣고 이것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차변과 대변을 놓고 어떻게 균형 맞출까? 여기서 네. 국민의 권리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없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고 없어. 예. 이 사람들의 국민의 권리니까 어떻게든지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가 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라는 생각이 없어. 우리의 의무는 어떻게든지 균형 예산을 뭐 맞춰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획재정부의 이런 어떤 발상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만 어찌 본다면 기획재정부다운 그건 접근법이야. 네. 그럼 기획재정부를 규율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면 정치라는 정치권이죠. 거야. 정치 이게. 파트지. 예. 그런데 그러면 정치 파트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바로 민주적인 요구의 분출이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분출을 싶어요. 하는데도 잘 안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네. 자, 한번 봅시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뜬금없이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조정은 의원이 헌법에 23조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 한 발 더 나가서 몇몇 의원은 네. 관련 법을 지금 발의를 했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보상해 주자라고 하는 구상을 담아서 법안을 발의한 게 3건인가가 있는 걸로 내가 네. 알고 저도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귓등으로 안 듣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두지를 않고 네. 아무도 들여다보지를 않고 원내 지도부에서 제대로 쳐다보지를 않고 있고 이걸 우리 지금부터 중점 처리 대상 법안으로 놓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없어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래서 재난지원금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뭐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 그렇죠. 거기서 그 단계에서 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4차 재난지원금도 처음에는 뭐 전 국민 지급할 것처럼 보다 갑자기 또 뭔가 묘한 기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 100% 지급될지 안 될지 좀 의문인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뒤로 때는. 슬금슬금 뭔가 빠지는 네. 듯한 느낌 들고 있는 게 지금 현실태이니까 아. 자 이런 단계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어쩌야 더 됩니까? 강력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를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고 하나만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 네.
이런 그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기초해서 본다면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의 관점이 잡히는 거예요. 네. 자,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의 발상은 이런 거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국면에서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혜택을 본 기업이 있지 않느냐.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꽤 그러면 있다라는 거죠. 특별한 혜택을 받은 그걸 좀 토해가지고 그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좋은 거 아니겠냐. 네. 이 발상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국민은 권리이고 국가는 거기에 부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권리 대 의무의 관계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개념은 뭐냐면 이런 것이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당신들이 좀 더 어떤 벌었으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 더 번 자로서 가진 자로서 함께하는 자세를 보여라라고는 윤리의 차원에서 선의에 기대하면서 그것도 국가의 의무를 민간한테 그러니까 맡기면서 그것도 민간의 어떤 그 선의에 기대해서는 윤리적 접근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나? 답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응답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저는 이익공유제가 뭐 돼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익공유 자체는 바람직할 수 있지요. 이익공유제 자체가 나는 해악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 네. 그잖아요. 그건 국가의 의무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다. 국가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지 그 의무를 민간한테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제도 자체는 말이 좀 맞지 않다라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시네요. 아니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법률에 따라서 보상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헌법에 그렇게 규정됐다면 헌법 정신을 존중을 해서 법률을 정비해서 만들면 돼요. 법률.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서 그렇죠. 딱 끊어지고 있는 거지. 딱 왜? 목소리가 분출이 안 되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안전과 자유라고 하는 어떤 그 이 두 개의 어떤 가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시계추 운동, 진자 운동의 폭을 최대한으로 좁히기 위해서는 네.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코로나 민주주의가 구현돼야 된다. 코로나 민주주의. 코로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안전도 중요하지만 자유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 내가 외칠 수 있는 나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외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면서 목소리를 외쳐야 목소리를 외친다고 제가 볼 때 100%다 구현된다라고 솔직히 생각 안 해요. 까놓고 네. 얘기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외쳐야 조금이라도 더 나의 권리를 따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코로나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여서 안 될 거 없다라는 거지. 네. 코로나 민주주의를 외쳐라 이 얘기인 거예요. 저희. 우리 또 시민들이 외칠 수 있는 건 또 외쳐야지만이 이게 아니야. 안전 자유가 확보된다. 결론에 이렇게까지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그래야 재난지원금 얘기라도 뚫린다. 최소한 막힌 재난지원금 혈로라도 뚫린다. 아니 저는 진짜로 재난지원금은 한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보상금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재난지원금 자체도 거의 되게 좁은 범위 안에서 마치 국가 재정이 거덜이 나가지고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공포감 주면서 네. 그러면서 조금 개평 주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실제로 저도 얘기할 때 안 하고 싶은데 일본이나 뭐 캐나다,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 보상을 엄청 해주더라. 하루에 60만 원 정도를 주더라고요. 노래방이나 이런데 그거부터 벌써 하고 그때 일본이나 그 돈을 주는 국가가 재정 자립도가 좋습니까? 우리만큼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그 많은 돈들을 어차피 우리가 쓰려고 하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씁니까? 그걸? 조정은 의원이 우리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던 네.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참 착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을 먼저 걱정하는 국민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악의의 천 얘기라고 네.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 폄하한 게 아니라. 네. 근데 문제는 저는 거기서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 전체의 어떤 부를 관리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접근하는 거에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것이 나의 권리가 저당 잡히면서 하는 거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왜 다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어떤 그 일부의 어떤 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의 희생 위해서 이루어지는 안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게 불가피하다면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죠.
이거는 너무나 상식 당연한 아니야. 거예요. 상식. 그게 헌법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 헌법에 있고 법을 만들면 다 가능한 일인데 돈이 모자란다고 그것을 그냥 무책임하게 방기한다.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 목소리도 필요한데요. 그 목소리를 대신하는 언론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조금 네. 전에 한 3개인가 법안이 발의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전하는 언론의 보도가 뭔지 알아요? 실현 가능성 거의 없고 지금 나라 재정이 어떤데 바로부터 네. 도대체 이 언론은 누구 편인지가 나는 궁금해요. 여기서 저는 보수 진보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보수 진보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잖아. 언론이. 그렇죠.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대변하는 게 국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 봤을 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네. 자, 청기누설 오늘 하면서 야 오늘 또 모털도사 또 조금 화가 나셨어요. 네. 날만 하죠. 지금 옆에 우리 이웃 중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힘들어한다? 힘들어도 된다? 아니죠. 저는 그걸 도와주는 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희생을 감수했잖아요. 네. 그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엄청난 입장 겁니다. 바꿔서 제가 어떤 네.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랬다면 가끔 그 상상을 해보거든요. 네, 저는 견디는 게 정말로 용하다는 생각. 대단해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뭐 헬스장, 뭐 이 노래방, 뭐 술집, 뭐 다 모든 옆에 지금 인근에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라는 목소리에서 더 나가서 보상해달라는 목소리 많이 안 나오죠. 네,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보상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건 말이 맞잖아요. 맞아요. 법률가로서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캐나다 이런 데는 막 줘버려요. 그냥 더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업 안 하면서도 오유 더 좋다. 영업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 보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자 보상을 해주는 게 법률적으로는 헌법적으로 맞는데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못 해줘라고 네. 하면 그러면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내가 얼순보당한테 돈 빌렸는데 안 갚어. 네, 그지? 예. 안 갚는데 돈 갚으라고 하니까 나 돈 돈이 없으면 못 갚으니까 나는 정당해. 아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가 다른 건데? 돈을 만들어내야죠. 네, 정말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만들어내야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 돈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기근의 해민간을 통해서 곡간을 풀었다. 역사를 배우시오. 문재춘님이 글을 주셨습니다. 네. 네. 자, 내 마음의 호수님, 정부가 인색하고 치사하다.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다.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건 국민이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권리고 내 겁니다 원래.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영업손실 보상금을 두고 지금 드리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소우주님 기재부가 돈을 꽉 쥐고 안 줘요라고 하고 JI 킴님도 기재부가 같이 판단하면 안 됨. 기술적 기능만 해야 됨. 네. 우리 촌철님들 하여튼 생각들이 참 바람직한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니야밤 맞습니다, 버털도사님. 법에 근거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시혜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또 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는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렵네요. 그거잖아요. 네. 그 자유라고 하는 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나는 마스크를 안 쓸 자유가 있다.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과연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인간 삶의 필수 조건으로서의 안정과 자유라고 하는 그 자유에 거기 들어가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좀 그렇죠. 응?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영업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걸 한정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번 대답해 보라. 정부 관계자나 네. 대답해 보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거에서 다른 논리가 있으면 헌법에도 규정돼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배울 테니까 네.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한 명이라도 이 관계하는 분들 중에 우리 오늘 머털도사 말 중에 틀렸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있다면 한 번이라도 반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구 부인님입니다.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라디오 앱으로 시선 집중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로 넘어와서 예. 시청 중인데 이거 매운 맛이네요. 그렇게 우리 한지 오래됐는데 우리는 점잖은데, 그지? 두 분 티키티카가 참 보고 놀랬다라고 예. 하고요. 짱짱 정엽님 사이다 한 잔 마신 느낌 잘 듣고 갑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뭐 좀 답답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그 중에 정말 힘드신 분들이 우리 이웃에 바로 옆에 지금 있다는 거. 제가 아까 코로나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은 민주주의가 작동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뜻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민주주의를 발동할 아주 중요한 또 지금이 그 시점이다라고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천기누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